경제신문 읽어줘 24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부동산, 아파트 매물 쌓이는 수도권, 마피, 단지 늘어난다. 전세가격 하락 여파, 잔금 여력 부족한 계약자들 매물 속출. 트리우스 광명 84제곱미터 분양가 11억 원 안팎. 평균 시세는 10억 원대. 서울 상도 프로지오 6천만 원 낮게 거래다. 수도권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 중심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아진 것이다. 서울에선 동작구와 성동구, 경기에선 광명과 용인 등지의 단지에서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입주 물량 증가와 일시적 전세가 하락 속에 잔금 여력이 부족해진 계약자가 저렴한 시세로 매물을 내놓고 있어서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확산하자 다수의 계약자가 처분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7년까지 입주 잇따르는 광명의 마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구속역 인근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서울 용인 이 편한 세상 구속역 플랫폼 시티는 조형 면적 84제곱미터가 8월에 11억 원에 거래됐다. 분양가보다 1억 원 가량 저렴한 금액이다. 최근 매물 호가도 11억에서 12억 원대가 많다. 인근 공인중개 대표는 가격대가 높았던 데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많았다며 GTX A선 노선이 뚫렸지만 아직은 수세까지 연결되다 보니 실수요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역 GTX A 노선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벽산 아파트를 84제곱미터를 3억 3,400에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여름 정도로 해가지고 한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서 그때 한 6억 3천, 6억 4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1가구 1주택이어서 당연히 비과세가 되었고요. 다음 입주자 어디 없어. 미분양 포비아 확산. 청약 경쟁률 10대1 넘었는데 강동 마포소 미분양 두 자릿수. 의정부 인천은 N차 줍줍까지. 대출 규제 경기 위축 영향. 외곽 소규모 단지부터 타격. 이미 공급 단지 두 달 새 6배 상승. 분양가 상승, 아파트 매매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건설업계가 계약자 모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해 이미 공급을 진행한 단지가 두 달 새 6배 늘었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공급은 청약 신청자가 공급 물량보다 적어 미분양이 발생했음을 진행하는 유형이다. 즉, 이미 공급이 늘었다는 건 분양시장 상황이 그만큼 악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N차 이미 공급을 해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는 대부분 외곽에서 공급됐거나 입지가 좋더라도 소규모 단지라는 게 공통점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이미 공급을 2회 이상 진행한 단지는 동대문구 제기동역 파밀리에 더 센트럴과 강동구 트레일 마콕 HQ 등이 있는데 대부분 다 300가구 미만이다. 대출 규제 속에 인근 시세를 넘어설 만큼 분양가가 오르자 이제는 관망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중하자. 결론적으로. 경제금융 주식 6만 정자 보인다. 코스피 연말 랠리 워밍업. 엔비디아 납품 추진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 3.39% 뛰어. 납품한다 말만 나오는데 결국은 납품. 코스피 통상적으로 연말 강세, 이달에도 3점 빼면 오히려 상승. KTNG, KT네이버 등 고배당 낙폭 과대주 다물말. 삼성전자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재무통 이건희 같은 경우에는 연 17%, 이건희가 회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 17% 이상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8명 중에 7명을 갈아치우고 정현호라는 재무통을 계속 감싸고 있으면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 고발이라 해가지고 삼성 직원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보고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윗사람들이 한 장, 뭐 한두 장으로 해가지고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보고서를 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거 어려운 거를 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1등 기업 추격차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문서 작업 이런 쓸데없는 거에 더 혈안이 되고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문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관료화되고 또 아주 어, 안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그때 뭐 어프로브 젠슨 황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납품을 못했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뭐 인사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정현호는 결국은 뭐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던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완연히 회복한 가운데 다음 달까지 계절적 특성을 발판 삼아 반등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11월 30일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2,400대예요. 지금 11월과 12월 통상적으로 주식이 거의 통계상으로 상당히 올랐는데 5개월 연속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6개월 연속 하락했을 때는 뭐 금융위기나 IMF 그때밖에 없는데 5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거에는 거의 뭐 이렇게 뭐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하를 한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승의 모멘텀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경기에 문제가 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국내 증시가 그리 부진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반등 관측에 힘을 보탠다. 고배당주와 낙폭이 과하던 인터넷 업종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KTNG와 KT, 네이버의 이달 주가 상승률은 5에서 13%에 이른다. 내년 상반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이 취임과 정책발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국내 증시의 절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커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다. 다음, 호실적의 배당도 통신 3사 벌써 산타랠리. SKT, KT, LG, 유플 모두 신고가, 연말 앞두고 배당 매력 부각, 실적 개선, AI 신사업 기대, 자사주 매입 등 환원책도 눈길, 증권가 내년까지 상승세 지속.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각사가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데다 내년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배당 기준이 늦춰지면서 매년 12월 발생한 배당락에 관한 우려도 없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과 관련한 기대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단기는 LG 플러스, 장기는 KT. 증권가에선 통신 3사 주가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장치 GPU H200을 적용한 AI 데이터 센터를 연다. KT는 2028년까지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 용량을 기존의 2배 수준인 215메가와트로 늘리기로 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주이익 환원 규모가 연간 5천억 원일 당시 KT 주가는 3만원대였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5만 4천원 상한까지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미국 의존도 높은 신흥국부터 때린 트럼프 스톰. MSCI 신흥국 지수 5% 급락. 선진국은 랠리, 신흥국은 쇼크. 대미
무역 의존 큰 멕시코 2% 하락. 대만, 태국, 한국 등도 빨간불. 선진국 지수와 등락률 75%포인트 차. 미국 보편관세 현실화엔 의견 갈려. 신흥국에서 공장 이탈된 경제 휘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예고로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 지수는 우상향 중인 반면 대미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증시는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28일 오후 3시 기준 3785.58에 거래를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국가에 높은 세월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게 신흥국 증시 약세를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할지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당선 관계없이 지속되어 온 흐름이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가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